전 세계 경제를 송두리째 뒤흔들고 있는 전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을 끝내기 위한 평화협상은 지금 꽉 막혀버렸죠. 오늘 이 교착 상태의 중심부로 깊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140%. 이 숫자가 대체 뭘 의미할까요? 이게 바로 우리가 지금부터 이야기할 이 분쟁 때문에 아시아의 천연가스 가격이 하룻밤 사이에 폭등한 수치입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결과죠. 평화가 왜 이렇게 힘든지 그 답은 사실 이란 대통령의 이 말 한마디에 다 들어있습니다. 합법적인 권리 인정, 명확한 보상, 그리고 강력한 국제적 보장. 이 세 가지가 없으면 한 발짝도 물러설 수 없다는 아주 단호한 입장인 거죠. 첫 번째 파트입니다. 벼랑 끝에 선 세계. 아니 대체 상황이 어떻게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걸까요? 그 과정을 한번 쭉 따라가 보시죠. 시작은 외교의 실패였어요. 2025년 4월에 핵협상이 깨지면서 모든 게 꼬이기 시작했죠. 그러다 이스라엘이 선제 공격을 감행했고 결국 2026년 2월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동 공습으로 이란의 최고 지도자가 사망하는 정말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집니다. 당연히 이란은 가만히 있지 않았죠. 대규모 미사일 보복에 세계 경제 동맥인 호르무즈 해협까지 봉쇄해버렸습니다. 두 번째, 평화로 가는 두 갈래 길입니다. 지금 세계 경제는 말 그대로 무너져 내리고 있는데 이 와중에 미국과 이란이 내놓은 평화안을 보면요. 와, 이건 정말 완전히 다른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자, 이 표를 좀 보세요. 정말 흥미로운 지점인데 양쪽의 생각이 얼마나 다른지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미국은 일단 30일만 휴전하자. 그러면서 이란의 핵시설을 완전히 없애버려려는, 그러니까 영구적으로 무장해제시키려는 속셈이죠. 반면에 이란은요? 아니, 즉각적이고 영구적인 적대 행위 중단을 원합니다. 그리고 핵심은 호르무즈 해협을 자신들의 통제하에 두겠다는 걸 인정받으려는 거예요. 이건 뭐 거의 다른 우주에 있는 사람들끼리 대화하는 수준이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건 단순히 조건을 밀고 당기는 협상이 아닙니다. 중동의 미래를 누가 주게 될 것인가, 그 근본적인 판도를 놓고 벌이는 거대한 힘겨루기라는 거죠. 세 번째, 이란의 절대 양보 불가 레드라인입니다. 이 꽉 막힌 상황을 이해하려면 이란이 왜 그렇게까지 버티는지, 그들이 절대 물러설 수 없다고 말하는 핵심 요구사항들, 그 속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자, 이란의 요구사항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철통 같은 안전보장. 둘째, 확실한 전쟁 배상금. 그리고 셋째, 호르무즈 해협 주권. 우리가 이걸 좀 다루기 쉬운 순서대로 하나씩 짚어볼게요. 먼저 안전보장부터 시작하죠. 이란은 더 이상 그냥 말로 하는 약속은 절대 안 믿겠다는 겁니다. 왜냐? 2018년에 미국이 일방적으로 핵합의를 그냥 휴지 조각처럼 버렸던 그 역사적 트라우마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다음 대통령이 와서 난 모르겠다 하고 뒤집을 수 없는, 예를 들면 유엔 안보리 결의안 같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뭔가를 내놓으라는 거죠. 아주 단단한 족쇄를 채우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전쟁 배상금 요구, 이것도 그냥 돈 달라는 게 아니에요. 아주 영리한 한 수입니다. 이걸 빌미로 해외에 꽁꽁 묶여있는 수백억 달러에 달하는 이란 자산을 풀어내려는 전략적인 카드인 거죠. 전쟁 피해 보상이라는 누구도 쉽게 반박하기 힘든 명분을 내세워서 사실상 경제 제재를 무력화시키려는 겁니다. 하지만 진짜 가장 폭발적인 요구는 아주 작은 물길에 관한 겁니다. 바로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이죠. 아니, 왜 이 좁은 해협 하나가 전 세계를 인질로 잡고 있는 걸까요? 이게 바로 협상 테이블에서 가장 풀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여기서 통과 통항권이라는 개념을 좀 알아야 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유엔 해양법 협약에 딱 정해놓은 규칙인데 군함이든 상선이든 모든 배는 중요한 국제 해협을 그냥 자유롭게 쭉 지나갈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전 세계 무역이 돌아가는 기본 원칙이고 미국이 목소리 높여 외치는 항행의 자유의 핵심 근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란은 이 협약에 서명을 안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해석이 완전히 달라요. 이란이 주장하는 건 무해통항권이라는 건데 이걸 아주 쉽게 풀어서 말하면 우리 마음에 안 들면, 우리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하면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국제사회가 무조건 통과하라고 하는 걸 이란은 조건부 통과라고 맞서는 거죠. 이건 기존의 국제 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네 번째 파트입니다. 세계의 세 가지 미래.
이 충돌이 어떻게 결론 나느냐에 따라 우리 앞에는 세 가지의 전혀 다른 미래가 펼쳐지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쪽이든 엄청난 경제적 대가를 치러야만 할 겁니다. 가장 좋은 시나리오 A는 어찌어찌 제한적인 휴전에 합의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국제 유가는 배럴당 80에서 100달러 선에서 안정을 찾겠죠.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봉합일 뿐 근본적인 갈등의 불씨는 그대로 남아있을 겁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 B. 협상이 완전히 깨지고 기나긴 소모전으로 들어가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되면 배럴당 120달러가 넘는 고유가가 일상이 될 거고 세계 경제는 성장은 멈추고 물가만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의 늪에 빠지게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정말 최악의 시나리오 C입니다. 막다른 길에 몰린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기뢰 같은 걸로 아예 영구적으로 막아버리는 겁니다.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유가는 배럴당 140달러를 가뿐히 넘어설 거고 이건 그냥 경기 침체 수준이 아니라 글로벌 경제 시스템 자체를 위협하는 그야말로 재앙적인 상황이 될 겁니다. 자, 마지막 파트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게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는 뭘까요? 신문 헤드라인 너머에서 이 분쟁이 세계 시장과 그리고 바로 여러분의 경제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절대 저기 멀리 떨어진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닙니다. 세 가지 경로로 우리에게 직접적인 충격을 줍니다. 첫째, 전 세계 석유 공급의 20%가 막히면서 당장 주요소 기름값이 뛰는 에너지 위기. 둘째, 핵심 항로가 막히면서 모든 물건값이 오르는 물류 대란. 그리고 셋째, 시장의 공포가 주식시장 폭락으로 이어져서 우리 연금 계좌를 위협하는 금융 위기.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덮쳐오는 겁니다. 그렇다면 투자자 입장에선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크게 세 가지 방향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이런 분쟁 상황에서 구조적으로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방위 산업이나 사이버 보안 같은 분야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죠. 둘째, 리스크 관리입니다. 위험한 자산 비중은 줄이고 현금성 자산을 늘려서 유동성을 확보해 두는 게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인플레이션 헤징. 계속되는 물가 상승에 대비해서 금이나 구리, 우라늄 같은 실물 자산에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우리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서로가 원하는 미래가 이렇게나 다른데 과연 지속 가능한 평화라는 게 정말 가능할까요? 아니면 지금 우리가 하는 이 모든 논의는 그저 다음번 거대한 폭발이 일어나기 전까지 잠시 시간을 버는 것에 불과한 걸까요?